아니? 나 그딴 거 필요 없고 센 게 좋은데? 약간 이런 것이냐. 한 번쯤 이렇게 살아보자. 모잔 밑에서 상현이 되려면 일단 좀 악해야 돼. 악한 짓도 저지르고. 네, 한번 살아보자. 한번 살아볼래? 까마귀가 더 세 나보다. 난 그래 이미 너무 몸이 좋아. 김연아도 고큐 미즈노 같다. 병력 일서 미즈노 고큐 미즈노 같다. 이분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일단 써보고 빠이. 제니츠는 시끄러워요.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다. 본인이 시끄러우시면 왜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그 밖에 많은 문화 콘텐츠들과 함께하는 쥐물놀이의 신조한.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저희가 1부에서는 금요일의 칼날 무한성편 얘기를 또 하다가 무한성 삼천포 편이요. 네, 삼천포 편. 정말 무한성 그 무한한 삼천포로 빠져들었던 그런 편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금요일의 칼날의 이야기에 좀 본질에 집중을 해서 팟캐스트를 진행하려고 질문을 좀 많이 뽑아놨었는데, 그 혹시 캐릭터 중에 좀 진용 씨의 최애 캐릭터 있어요? 네, 캐릭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마도 탄지로가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의롭고 이러다 보니까 개성이 그렇게 뛰어난 캐릭터가 아닌 것 같아서 포토볼 랭곡 구조. 랭고쿠 쿄주로를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좀 멋있는 거로 치면은 미즈노 코큐 이치노 카타, 수주, 토미오카 기유. 이 금요일의 칼날에서 그 일본이었나 우리나라에서 캐릭터들 선호도 뭐 이런 거를 한번 했었나 봐요. 하죠. 근데 놀랍게도 그때 카마도 탄지로가 6인가 7위에 랭킹이 돼 있더라고요. 진짜 1위가 그 칼날 안에서만 6이고 1위는 토미오카 기유였어요. 아, 기유였어요. 3위가 놀랍게도 아카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인정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카마도 탄지로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뭔가 변화라던가 캐릭터의 좀 클래식적인 고구마성이 있어요. 고구마.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오히려 저는 만약 뽑으면 여동생 뽑을까요? 네즈코. 저런 여동생 있으면 저렇게 지키고 싶어. 맞아. 굉장히 귀여운데 나중에 전투원으로서도 상당히 엄청난 전투력을 뽐내니까. 토미오카 기유, 그 기술 이름 외치면서 기술을 이제 뽐내는 게 막 다 외워보고 싶은 거예요. 미즈구루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저는 코쿠시보의 능력 아직 못 봤지만 엄청 셀 것 같아가지고 저 왠지 느낌이, 그 무자는 나왔었잖아요, 계속 몇 번. 엄청 세긴 하지만, 근데 코쿠시보가 안 나왔으니까 왠지 무잔보다 코쿠시보가 더 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수수께끼에 좀 가려져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거 알아요? 귀살대원 뽑는 그 초반 단계에서 보면은 귀살대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대단하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귀살대원이 될까 말까 한 건데, 그 테스트하는 데서 살아남아서 귀살대원이 되는 확률이 되게 적다. 그 말인 즉슨 테스트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진짜 빈번하다.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우야시키 카가야, 이분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일단 써보고 빠이. 약간 이런 게 조금 잔인하지 않았나. 뭐 근데 그만큼 오니들이 얼마나 강하고 좀 처절한지를 보여주려는 장치 같긴 한데, 또 그렇게도 읽히긴 하더라고요. 현실에서 상현 중에 하나랑 꼭 같이 여행을 가야 된다면 누구랑 갈 것 같은가? 아까 상현 4죠, 나는. 상현사? 띵 하는 애? 그렇네? 다 나와. 띵하면 띵만 하면 돼. 저는 무잔이랑 여행을 가보면 진짜 오래전 얘기부터 역사의 산 증인이잖아요. 그때는 정말로 그랬는지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너는 어떻게 최초의 혈기가 됐어? 막 이런 거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나중에 다 나오겠죠. 아예 악의 정수, 악의 근원인 애인데 정말 악밖에 없는 애인 건지 아직 못 봤으니까 저는.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음주랑 가야죠. 음주? 왜? 딸린 식솔들이 또 알아서 다 챙겨주겠죠. 그러면 편해요. 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음주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너는 놀고 있어? 야, 지금 여기 3명이 지금 밥도 하고 뭐도 하는데 너도 좀 같이 거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니까? 너가 하자면이야? 이 미치리. 제니치도 좋죠, 제니치. 근데 걔 너무 시끄러워. 그렇지 않았어요? 저 제니츠가. 시끄러운 건데 제니치보다 쟤가 더 걔 이름 뭐야? 저돌맹진 걔 누구지? 이노스케. 이노스케. 근데 이노스케는 뭐랄까 말이 많긴 한데, 제니츠는 시끄러워요. 막 울고 어쩌고 해가지고 좀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니치는 데리고 다니면은 시끄럽긴 한데 약간 시종처럼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에 저거에 번개처럼 빨리빨리 왔다 갔다. 제대로 안 할 것 같아. 근데 하잖아. 심부름 잘할 것 같아.
토미오카 기후는 좀 조용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필요한 거 딱딱 짚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여행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거기로 가면 안 되고 여기가 맛있어. 본인이 시끄러우시면서 왜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시끄러우면 더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나 좀 듣고 적재적소에 좋은 얘기나 좀 해주고 그럼 좋지. 이게 만약에 영화화가 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캐스팅이 된다? 뭐 하고 싶은 역할이 있어요 혹시? 악역이든 주인공이나 주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뭐 무잔도 좋고 아카자도 좋고. 아 진짜? 저것도 좋죠. 뭐요? 주 중에 철퇴. 아 암주 교메이 너무 어미터부츠. 저도 사실 무잔 생각했었고. 아니 도공 잘 어울리는데. 제니치야 그냥. 제니츠라고? 제니치나 그 멧돼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 내가? 그래요? 시끄럽잖아요. 근데 성격은 제니치인데 빨빨거리는 건 또 멧돼지 같고. 제니치가 완전 찰떡이지 너는. 제니츠? 아 제니츠도 좋지. 너무 캐스팅인가? 키미나네도 고큐 그래. 이시노 가타 병력 일섬. 캐릭터가 매력 있긴 해. 시끄러워서 그렇지.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것도 좋아요. 도우마. 광기의 끝에 가 있는 인물.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아유 아팠는데 어떡하겠어. 이제 죽어라. 약간 이런 게 이거 악역이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악역이 맛있어. 악역이 뭐 서사가 있고 이런 것보다도 캐릭터성 자체가 좀 확실하기 때문에. 좋은 악역은 진짜 맛있다.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 진웅 씨가 잘 어울리는 거. 일단 키가 크고 비주얼 캐스팅으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암주 교메이도 괜찮을 것 같고 음주. 난 근데 교메이가 제일 생각나긴 해. 너무 어미터부츠. 혼자서 상연급 실력 갖기 대 평범하지만 완벽한 동료들과 함께하기. 나는 평범한데 동료들이 완벽해? 어. 나는 평범한데 동료들이 다 주야? 어. 다 친해? 어. 그러니까 당신은 거의 무라타야. 귀 살 때에 까마귀네 까마귀 생각나. 까마귀도 아니죠. 그냥 전투원이긴 한데 진짜 아니면 큰 어르신 같으면 안 돼? 큰 어르신은 그래도 존재감이 세잖아. 근데 대신에 핸디캡이 엄청 아프고 못 일어나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그냥 혼자서 상향급 실력 가질래? 아 나랑 겹치네. 아니 왜냐면 내가 평범해. 친구들이 진짜 다 잘 나가. 그럼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난 좋을 수도 있지. 물론 막 애들이 다 나 챙겨주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다 가진다고 자꾸. 얘네는 진짜 그래도 열심히 막 하는데 나는 뭐 활동 난 계속 뒤에서 도시락 먹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안 싸워도 되잖아. 그러면 상연급 실력을 갖고 있어도 얘는 상황급 실력이면 뭐 싸울 필요 없고 그냥 거의 다 죽는데. 비쌀 때만 피해 다니는데. 주만 피해 다니면. 근데 봐봐요. 아카자가 결국 걔도 죽였잖아. 큐주로도. 그랬다는 거는 어지간하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결국 죽을 확률이 있는데 주들을 내가 내 친구들이야. 주들이 싸우게 냅두고 난 뒤에서 짐 지키고 있을게. 파이팅. 힘내라. 플랜카드 갖고 가가지고 막 야 쟤는 야 불도 잘 쓴다 쟤는. 이야 진짜 쟤는 야 주가 아니야. 너 저 연습 많이 했나 보다.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건데. 그래 그럼 평범하지만 완벽한 동료들과 함께 하기도 좋겠다. 그냥 뒤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럼 뭐 직관하는 걸로. 게다가 사실 필요도 없고. 귀 살 때까지 올라갔다는 건 평범하지만요. 평범하지만. 완전 평범해야 돼. 그냥 평범해. 아 평범해. 내지코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아. 도공이야. 도공. 도공이야? 팔도 안 갈아도 되거든. 오 잠깐만. 근데 그러면 너무 평범하면은 나를 보호할 수 있나요? 왜 뭐 얘들 완벽한 동료들 옆에서 다 보호해주지. 근데 내가 화장실 같은 데 갔을 때 해주지 완벽한데. 아 진짜? 다 해주지. 어. 나쁘지 않네 이 평범함. 나 이거 좋은데?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래. 근데 아카자급의 존재감을 뽐낼 순 없잖아. 난 그냥 역사의 뒤안길에 있든 말든 뭐 누구도 몰라. 어차피 다 100년이면 사라질 거야. 제가 얘기했죠. 2045년까지만 살면 제가 볼 때 2045년까지만 살아계시면 야마나카 인자라고 있습니다. 뭐 엘프같이 사는 거죠 엘프. 진행하시죠. 모른다니까요. 야마나카 인자. 네. 잘 치지 마세요. 진짜요. 그럴 수 있대요. 진웅 씨는 평범하지만 완벽한 동료들과 함께하기로 가게 된 거잖아요. 동료들이 돈도 많을 거고 잘생겼고 이쁘고. 근데 이 완벽한 동료들이 자꾸 나를 불쌍하게 봐. 아니 완벽한 애들이 어떻게 그래? 아니 성격까지는 날 완벽하자. 막 떠받들어 완벽해가지고. 절친. 절친? 너무 절친. 상향급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힘들 싸워야 되잖아. 근데 멋있잖아요. 그치 멋은 또 있지. 모든 기억을 잃고 평온하게 살기 대 기억을 되찾고 평생 속죄하기. 이거는 올드보이 아니야? 그렇네. 아니면 매트릭스인데 저는 모든 기억을 잃고 평온하게 살기.
이거 약간 아니 내가 기억을 다 잃었는데 그것이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부터 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막 이러면서 사는 것과 난 모르겠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자꾸 평생 숙제하는데 옆에 그러면은 그 덕분에 사랑하는 사람 계속 옆에 있어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것까지 여기 써있진 않으니까. 모든 기억을 잃으면은 사랑하는 사람들 잃는다는 말이잖아. 기억을 되찾고 평생 숙제해. 예전에 매트릭스에서도 빨간 약, 파란 약이 하잖아요. 빨간 약이 진실을 아는 거였던 것 같은데 파란 약을 저는 먹을 것 같았거든요. 살게. 왜냐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SF 이런 것도 관심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한창 SF 소설 같은 것도 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일 확률이 진짜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거에서 좀 생각을 깊이 하다가 만약에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면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어차피 그런 거라면 그냥 시뮬레이션이든 뭐든 내가 행복하면 된 게 아닐까? 근데 구태여 진실을 알겠답시고 들어가서 그 고생을 하고 막 동료 죽는 거 보고 나도 막 팔다리든 어디 막 그렇게 되고 이럴 바에는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랑 잘 살고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그럴 거면 아까 평범하지만 완벽한 동료들을 고르지 그랬어. 평범하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외로워지고 그러다 갑자기 오니가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 인간이 가지는 초능력 중에 하나가 망각이잖아요. 망각. 그 망각이 진짜 매력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특히 네. 소설이나 이런 거에서. 기억을 되찾고 평생 숙제해야 돼. 쓸데없는 것까지 되찾으면 좀 그렇긴 한데. 그치. 그러니까 인간은 망각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근데 나도 당연히 평온하게 살겠는데 응.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숙제해야 돼. 기억을 되찾고. 그치. 평생 숙제라는 게 사실 좀 피하고 싶잖아요.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 그냥 나약한 인간의 한 명으로서 기억을 되찾으면은 재산도 되찾고 명예도 되찾고 그러는 거야? 그것까지는 알 수 없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평생 속죄를 해야 되는데 숙제하고 나면 근데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평생 숙제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 뭐 노벨 평화상이라도 하나 받겠지 뭐. 평생 속죄할 짓을 이미 저질렀는데요? 뭔가 그래도 응. 마더 테레사처럼 뭔가 아, 그분은 평생 속죄할 그걸 안 하셨잖아요. 기독교에서는 항상 죄인이라서 그래서 기억을 되찾고 평생 속죄하기를 어떤 기억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억일까? 내 가족, 친구, 뭐 사랑하는 사람, 그 모든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게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먼저 가정해 본다면 그래도 괜찮은가? 그러니까 내가 속죄를 평생 하더라도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잃어도 되는가? 이건 것 같긴 해요.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그냥 평생 속죄할래라고 할 것 같긴 한데 진짜 평생 속죄한다는 게 막 자고 일어나서 또 속죄하고 자기 전에 속죄하고 계속 그렇게 죄인처럼 살아야 돼. 이게 과연 살 수 있을까? 난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매일매일 기억을 잃었다가 찾으면서 어제 왜 그랬지? 또 반성하고 열심히 살아가자. 어제 또 연기 또 왜 그랬지? 어제 또 왜 그렇게 했지? 어제 왜 걔한테 그런 말 했을까?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민준영 씨, 마치 악하자처럼 살고 또 여기 계시는데 기억을 그러니까 잃었다가 되찾고 속죄하고 다시 잃고 그걸 반복하는 삶을 살고 계시군요 이미. 도르마무. Dormammu, I've come to bargain.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살고 계시니까 오히려 반대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오케이. 좋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모든 기억을 잃고 평온하게 살기를 했고, 진웅 씨는 이제 기억을 날 잃는 거야.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평온하게 살겠지. 사라지겠지. 한번 버튼을 누르는데 5억을 받아요. 그리고 100년을 고통받아요. 5억 좀 더 쓰세요. 그러면은 50억을 받고 한 이왕 줄 거 한 5천억. 그래. 엄청난 돈을 받아요. 그리고 100년을 고통받는데 100년을 고통받고 내 기억은 사라진 다음에 바로 받은 후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 봐봐. 돈 버튼을 눌러요. 100년 동안 진짜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100년을 다 채우면은 기억을 잃어. 기억을 잃고 내가 누른 바로 그 뒤로 점프돼요. 좋네. 그 100년을 계속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차피 까먹을 건데 뭐. 반대는 뭐였어 다른 건? 반대가 없어. 그러니까 누를래 말래인데 까먹었으니까 와 좋아하겠지. 근데 그 100년의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괴가 다르긴 하지만 기억에 관한 이야기인 거지.
쉽지 않겠지. 그러니까 기억을 잃어도 잘 살겠지. 또 얼마나 잘 살겠다고 그냥 누르지 말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나도 아유, 나 그 고통이 더 싫을 것 같아. 돈 버는 거 좋지. 그래. 야그 100년 또 언제 사냐. 그러니까 100년을 계속 고통받아야 되는 생각해봐.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 복수에 성공하고 죽기 대 복수를 포기하고 살아남기. 복수에 성공하고 살면 안 돼? 안 돼. 복수에 성공하고 죽기야. 그리고 복수를 포기하는데 살아남아. 이건 진짜 어렵긴 하다 근데. 살아남는다. 저는 근데 복수를 포기하고 살아남기 하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는 그러겠죠. 왜냐면 망각의 동물이고. Life goes on인데. 그러니까 복수에 복수에 성공하고 바로 죽어야 돼. 응. 와이프랑 애랑 다 죽이는 애를 다 죽이고 혼자 살아서 또 고통받으면서 사느니. 그치. 그게 이제 악마를 보았다와 또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살잖아 근데 거기서는. 그쵸. 살긴 살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야. 그쵸. 복수에 성공하고 죽기가 오히려 선물일 수도 있겠다. 죽음으로써 그냥 이제 이 세상 복수했으니까 죽겠다일 수 있으니까. 근데 복수하고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계속 살아야 된다도 복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부터가 그렇긴 하죠. 쉽지 않겠지. 그리고 이 질문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복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좀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 큰 복수, 내가 당한 것만큼 되갚아주는 아주 큰 복수를 과연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뭐 사회화된 인간들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그걸 다 막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도 할 수 있는 게 대단하다. 나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살아? 그래. 아니 근데 포기하고 살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카이카쿠가 이 작품에서 보면은 결국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근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그치.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동감을 했거든요. 걔가 어렸을 때 막 비오는 그 꾸정물 먹으면서 살고 어쩌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제니츠도 너도 같이 떨어져서 죽는 거야. 나만 진 게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으악 하면서 죽게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포기도 하고 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 어쨌든 살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이긴 것이다라는 난 그 생각도 꽤 복수를 포기하고 살아남았는데 매일 밤 꿈에 나오면 어떡해. 그치. 그거는 근데 조금씩 무뎌지길 바라야지. 무뎌지길 바라고 다른 거에 좀 수 없어. 막 온몸에 흉이 다 남아 있어. 그래서 매일 자면서 화끈거려. 아파. 그러면은 되게 좋은 취미를 찾아서 그 좋은 취미를 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데 그거 할 때마다 자꾸 떠올라. 할 때마다 떠올라? 행복할 때마다 똑같이 떠올라. 이제 행복한 만큼 또 떠오르긴 하겠다. 왜냐면 그만큼 또 슬픈 그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나만. 와. 저 복수에 성공하고 죽기. 그치. 복수를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야.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도 없고, 뭐, 더 이상 미련도 없어. 이게 훨씬 좋은데? 그래? 난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이 딱 드는 게. 왜냐면은, 진짜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부터 해서 막, 진짜 사는 게 아닐 것 같아. PTSD. 맨날 막, 막 잠에서, 악몽에서 깨고 막 맨날 울고, 정신과 가도 치료가 안 돼. 와, 이거는, 그죠. 저는 밸런스가 복수에 성공하고 죽기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죽어야 되지 않나? 그치. 네 아니야. 복수에 성공하고 죽기가 더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복수를 할 만한 일이 나한테 생겼다면 사는 게 아닐까. 근데 복수가 되게 사소한 복수야. 되게 누가 내 새콤달콤 뺏어 먹었는데 나도 그 새콤달콤 내 뺏어 먹어야 돼. 복수가 꽤 세야지 이것이 가능하다. 최소한 내 가족을 다 죽였다고 봐야지. 그렇지. 그러면 진웅 씨도 저도 복수에 성공하고 죽기. 이게 어렵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삶에 그렇게 미련이 없으시고 그러신 건가요? 저 궁금한 거. 김 PD님은 어떠세요? 살아남기죠. 우리 김 PD님은 생에 대한 강한 욕망과 열망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잔 밑에서 상현되기 대 귀살띠 말단으로 무한성 들어가기. 잠깐만 그러면은 잠시만요. 무잔 밑에서 상현되기. 무잔 밑에서 상현되기. 귀살 때 말단으로 무한성 들어가는 순간 고통이야. 그렇게 얼마나 무서워. 진짜- 그리고 진짜 짜발인데 센 애들 나올까 봐 얼마나 무서워. 난 그 얘기인 것 같아. 고통스러워도 결국 정의로울 것이냐, 도덕의 가치를 더 무게를 둘 것이냐,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것이냐. 내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아니 너 그딴 거 필요 없고 센 게 좋은데? 약간 이런 것이냐. 한 번 좀 이렇게 살아봐. 이 어차피 밸런스 게임. 왜냐면 난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아, 그냥 어? 때려도 보고. 근데 진웅 씨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귀살 때 말단으로 들어가도 세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무슨 무한성에 들어가잖아. 거기서 무한하게 또 하긴 뭐 그것도 그렇구나. 그렇긴 하다. 무한성에서 살아야 되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한번 그리고 한번 1장까지 못해도 한 3장, 5장 안에 드는 건데 인생에 전 세계에서 5장에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은 본인이 만약에 무잔 밑에서 상현이 된다. 몇 장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우마 정도는 되고 싶어. 와, 상현 2까지. 근데 봐봐요. 무잔 밑에서 상현이 되려면 일단 좀 악해야 돼. 악한 짓도 저지르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평생 언제 이렇게까지 악하게 한번 살아보겠어. 무잔 밑에서 상현되기. 좀만 거슬리면 막 다 죽여버리고. 상할 것 같아. 그래 나도. 나도 그냥 좀 멋대로 내 멋에 그래, 도치듯 언제 살아봅시다. 한번, 언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겠어. 우리 지금 말단으로 지금 무한성에 들어와 있잖아. 지금 인생이. 심지어 말단도 아니야. 진짜 까마귀가 더 세 나보다. 난난토. 인생 우리 살고 있어. 이거 밸런스가 깨져 있어. 한번 이렇게 살자. 에이 젠장.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둘 다 무잔 밑에서 상현되기를 했고, 좋아요. 이제 내 목숨을 희생해서 계획을 완성하기 대 계획을 포기하고 동료와 살아남기. 근데 이거 필요해요. 계획을 포기하고 동료와 살아남기 대 내 목숨을 희생해서 계획을 완성하기인데 내 목숨만 희생하나요? 내 목숨밖에 희생을 안 하는 것인지, 내 목숨 외에도 동료들과 다 같이 희생하는 것인지. 목숨만이지. 내 목숨만? 그래야지 다. 밸런스가 되니까. 밸런스도 그렇고 그래야지. 그게 진정한 또 원대한 희생이니까. 내 동료가 목숨을 희생해 계획을 완성하기. 그러면 내 동료. 고맙다. 근데 중요한 건 계획을 포기해도 살아남네 우리는. 그치. 근데 이제 지옥 같은 삶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내 목숨을 희생해서 악을 제거하고 내 동료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하느냐인 것 같은데. 그런다고 진짜 행복한 생활이 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원래가 지옥이야. 인생은 고통이야. 인생은 고통이야.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진짜 그렇게 정의와 악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죠? 악은 끊임없이 대체되죠. 그렇죠. 맞아요. 끊임없이 대체되죠. 그리고 그게 또 어떤 입장이나로 이해를 하고 이거에 따라도 다른 거고. 그렇게 보자면 저는 뭐 근데 동료와 살아남는데 계속 쫓겨다녀야 돼. 그래서 살아남는 데잖아, 계속. 막 다쳐. 그래도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기는. 고통받으면서 살아남느냐. 어차피 우리 계속 포기하면서 동료가 살아남고 있어. 이것도 그냥 한번 희생해보자. 근데 나도 지금 그 생각했어. 나도 그 생각했어. 아직도 한번. 멋있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아마겟돈 보면은 마지막에 브루스 윌리스가 그쵸. 딸 이제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좀 고통받는 정말 지리멸렬하게 끝까지 인생 그냥 숨 붙이면서 사느냐와 내가 한번 크게 임팩트하고 남들한테 도움을 탁 주고 나는 사라지냐와 그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계획을 포기하고 동료와 살아남기로 다시 가고 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내 목숨을 희생해서 대신 잘 살아. 내가 한번 해볼게. 봐봐요. 근데 왠지 알아요? 계획을 포기하고 동료와 살아남잖아요. 또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죠? 그럼 결국엔 또 내 목숨을 희생해야 되잖아. 그땐 또 모르지. 아니야. 아니야? 또. 다 없어. 다 없어. 그래? 다 없어. 그러니까 약간 이거랑 그냥 좀. 잘 살아. 나는 내가 희생할게. 나 좋아해 그런 거.
남한산성 영화 보시면 이제 김윤석 선배님과 이병헌 선배님의 그 딱 이게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다르죠. 결사항전을 해서 내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지키셔야 됩니다. 와, 도망을 가는 게 진짜 진 게 아닙니다. 일단 목숨을 보전하시고 후위를 도모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보자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카이카쿠 아까 상현 6도 맞는 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던 연장선에서 얘기해 보자면 저는 어쨌든 살아남는 것이 그래도 좀 더 후위를 도모하고 그 이후에 제가 뭐 내 목숨을 희생해서 계획을 완성해야 하기로 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더 열어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그럼에도 네, 그럼에도 한번 해볼래요. 오. 이렇게 안중근 의사도 한번 돼보고 근데 너무 아프겠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비멸의 칼날 이거 2는 언제 나오나? 이거 갑자기 궁금해지네. 뭐 얘기 들어본 거 없죠? 뭐 아예 없어. 얘한테 한번 물어볼까? 무한성 2후편 말하는 거구나. 무한성전 2부의 정확한 개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 1부는 이미 나왔고 2부는 제작 중이라는 소식만 있어. 팬들 사이에서는 2027년쯤일 거라는 예상이 많지만 그건 아직 추측일 뿐이야. 그 3까지 나올 예정인 거지? 3부작으로 완결된다고 공식 발표된 상태고 1부는 이미 개봉했고 2부와 3부만 개봉일이 아직 미정이야. 3부작이야. 나왔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맞아. 딱 그거야. 그래 고생했다. 쉬어. 그래 쉬어. 별 말씀을요. 왠지 뭐 저는 이제 또 내용을 한번 유추해 보자면 극장판 두 번째 무한성 두 번째에서 칸로지 미츠리랑 오바나이 그 뱀 있잖아요. 뱀이랑 사랑주 걔네 둘이 약간 커플링이잖아요. 왠지 걔네 죽을 것 같아. 걔네 죽을 것 같고 도우마랑 코쿠시보 아마 이런 애들한테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 때 무잔한테 다 달겨든다. 살아남은 주들이 걔한테 다 달겨들고 거의 숨만 꼴딱꼴딱 살아남은 상태에서 이제 평화를 찾는다. 약간 이런 내용 될 것 같네요. 한번 제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저번에는 무슨 VS 게임이라고 해갖고 또 막 이제 어떻게든 상대방의 논리를 좀 반박하고 논파하는 식으로 가보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또 약간 바이브가 그냥 어떠실 것 같아요? 나 이럴 것 같아요로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뭐 무엇이 더 재밌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봤다라고 얘기를 좀 해보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나눠보면서 시덥지 않은 얘기도 좀 해봤는데 어떠세요? 뭐 극장판 2부 3부가 나오면 당연히 보실 예정인 거죠? 그렇죠. 저는 근데 극장에서 볼지 이렇게 또 넷플릭스에서 볼지 모르겠지만 근데 극장에서 볼만 할 수도 있게 이번에 보니까 영상미가 그럴 수도 있네요. 다음에 나오면 2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어쨌든 사운드와 또 이 스크린 크기에서 오는 압도감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또 극장판인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확실히 그게 있긴 하더라고요. 뭐 제가 아무리 뭐가 아쉬웠네 저랬네 하더라도 3D로 보면 더 재밌었으려나? 3D? 있어요? 3D 없어요? 4D 말씀하시는 거예요? 4D가 있었어요?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4D라는 건 결국 뭐 바람 나오고 의자 흔들리고 막 이런 부분이니까 저는 그냥 스크린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또 너무 기대를 했고 또 라이트 팬이지만 라이트 팬 안에서는 나름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깊이 이 작품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너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나 보시는 분들께서 뭐 저렇게 까기만 하냐?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제 입장인 거고 또 취향이라는 게 다들 있으니까 그만큼 좋으니까 그렇죠. 좋아하니까 또 네. 이게 그랬으면 또 얼마나 더 좋았을까 뭐 하는 말이죠. 맞습니다. 싫다는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저랑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또 같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또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의 저희가 진짜 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그밖에 많은 문화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긴 해요. 다 대부분 영화에 관해서 얘기를 했던 거긴 한데 앞으로도 또 이런 애니메이션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저희가 테토 영화 감상실에서도 사실 뭐 짱구 이런 것도 같이 보고 했던 것만큼 또 워낙에 다양한 컨텐츠, 문화 컨텐츠들에 대한 어떤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갖고 한번 재밌게 썰을 풀어보는 시간을 다음에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저번 에피소드에서는 Soul Overdrive라는 노래를 또 들었잖아요. 비슷한 또 결의 Soul Drift라는 노래도 만들었거든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그러면 쥐불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쥐불놀이의 신주환이었고요. 오늘도 열심히 한 민진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